오늘은 커리큘 허무니티 하겠습니다. 공포에 대하여 공포. 자, 관계에 대한 이해가 완전치 못할 때 공포가 생긴다. 네. 왜 그럴까요?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공포가 생긴다. 이제 이 공포나 불안이 전부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불안이 따로 있고 공포가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뭐든지 관계에 대한 이해든 뭐 감정에 대한 이해든 생각에 대한 이해든 이게 없으면은 그 뒤에 파생되는 부분이 공포, 불안, 시기, 질투, 우울, 공황장애 쭉쭉쭉쭉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네. 이게 근본적인 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는 뭐냐? 그럼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나와 세상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편안할 날이 없다는 거죠. 네. 결국은 공포도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생긴다는 거예요. 네. 자, 정신이 고독을 추구하고 있는 한 공포는 반드시 생깁니다. 네. 여러분, 고독하고 외롭다는 거는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거야말로 순전히 여러분들 감정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투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고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외로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뭐 외로움, 고독사, 홀로 있음 이것 때문에 무진하게 자본도 많이 쓰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 근본적인 관계를 모르면 아무리 옆에서 뒤에서 서포트를 해줘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관계를 모르면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여럿이 있으면 더 외로워요. 네. 자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더 외롭다. 군중 속에 외로움이 더 많아요. 혼자 있을 때 외로움도 있지만, 그럼 전체적으로 내가 관계에 대해서 모르면 같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네. 그 외로움은 여러분이 평생을 짊어지고 갈 숙제예요, 숙제. 네. 공포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무엇인가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네. 그 홀로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공포가. 네. 관계 속에서만 그것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래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쁘고 행복할 때는 고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자, 어떤 문제도 완전히 극복하거나 정복할 수는 없다. 문제를 이해할 수는 있어도 정복할 수는 없다. 네네. 그 최고 급선무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라도 하고 있어야지 내가 이런 생각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공포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면 공포란 어떤 의미일까?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가 아닌 것, 또한 어떤 존재로 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이 공포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요. 네, 그것 또한 자기 욕심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공포는 어떤 결이나 결론이나 선택 같은 것에 의해서 극복될 수 없다. 네네네. 공포는 어떤 형태의 방어나 저항에 의해서도 극복될 수 없는 것이고, 해답을 구한다든지 단지 지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네. 사실에 대한 생각을 두려워하는 것, 사실과 사실에 대한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다. 죽음이라는 말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혹은 죽음이라는 사실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일까? 생각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해하지도 않고 또한 그것을 보지도 않는다. 네. 진짜 여러분들이 사실을 보아서 두려운 게 아니고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죽어보지도 않고 다 두려워해요. 죽은 사람 두렵다고 아무도 말 안 했어요. 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두려운 거지.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적나라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 네. 여러분 생각 때문에 두렵고 죽음이 싫은 거예요. 내가 그 사실과 완전한 친교를 갖지 못할 때 공포가 생겨난다. 네. 그죠? 네. 공포가 그래도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이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라도 하고 있으면 자기를 들여다보기가 쉽겠죠. 공포가 생길 때.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포가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불안에 대한, 그 우울에 대한 힘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만들어 온 생각에 여러분이 그거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여러분 100전 100패예요.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공포나 생각, 두려워하는 것, 거기에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람이 고독이나 그에 수반하는 마음의 아픔이나 고독의 고통을 두려워한다고 합시다. 그와 같은 공포가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이 실은 그런 고독을 느낀 일도 없고 그것과 완전한 친교도 가져본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진실로 직시로 여러분이 공포를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적도 없고 들어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네. 고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완전히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해는 직접 본 거, 체득된 거. 네, 이 사람이 이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와 체득된 이해를 똑같은 말로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잘못 보면. 네. 그래서 공포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 관념이나 의견이나 과거의 지식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건 총체적으로 여러분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실에 대한 공포는 없는 것이다. 공포를 일으키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나의 불안입니다. 네. 공포가 생기게 하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나의 의견이나 관념 또는 경험이나 지식 같은 것이 나를 공포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고는 과거의 산물이면 그것은 언어화나 상징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존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공포가 생기게 하는 것은 사고 과정인 정신적인 것입니다. 사고는 언어화의 작용입니다. 당신은 언어나 상징이나 이미지가 없으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사실 위에 투영되어서 그로부터 공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신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사실을 보지 않는 한은 공포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나 반응이나 걱정은 순식간에 정신에 의하여 확인되어서 언어로 표현됩니다. 감정의 지속성과 힘을 주는 것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공포라고 부르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그 공포를 강화해 버리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감정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감정이 스스로 소멸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 또한 여러분이 그
그 공포가 올라올 때 이름 붙이지 않고 그 감정을 자세히 지켜보는, 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결론은 결국은 자세히 보는 거, 네, 그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서서히 그 공포에서, 감정에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는 한은 여러분은 이 공포에 대해서 평생을 살아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살면은 자본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해요. 그죠? 자본주의라는 거는 자본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본이라는 시스템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스템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공포스럽겠죠. 불안하겠죠.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자본을 좋아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자본의 민낯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그 자본에 대해서 평생을 두려워하면서도 자본에 대해서 제대로 볼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그렇겠죠. 네. 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도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안 보는 거나, 자본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늘 불안해하면서도 자본을 자세히 보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 자본주의에 대한 자본을 공부해보면 사람 심리와 너무나 똑같아요. 네.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거와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자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자본을 빌려서 소재로 사용해서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말이 자본인 거지 그건 사람에 대한 공부예요. 여러분이 자본에 대한 거를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자본주의에 살면은 자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사람으로 살면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자본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 공부하고는 너무 다르게 생뚱맞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을 공포스럽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민낯을 보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들은 자본에 대해서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직접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은 제대로 아는 걸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자본은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우리 공부하는 거 이것 또한 심리학을 거쳐서 자기의 민낯을 보기 위해서 심리학을 빌려오는 거지. 예. 근데 심리학도 우리 이 공부에서 파생된 거지. 예,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없다면 자본이 나올 수도 없었겠죠. 예, 그럼 가장 먼저 왜 자본이 나왔냐면 사람을 알아야지 자본이 나온 이유를 알게 돼서.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부수적인 거, 사람이 쓰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이걸 가지고 여러분 논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게 되면 생각이 어떻게 파생됐는지도 알 수 있고, 자본에 대해서 알면은 파생 상품이 어떻게 나온지도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김으로 인해 갖고 생각, 감정, 오감이 나온 것이 파생된 걸 알듯이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네, 그게 가장 지름길인데도 자기의 괴로움 때문에 그것도 안 보는 거예요.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네. 그래서 자본을 잘 아는 사람은 사람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요. 네. 자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소통도 잘 안 돼요. 이게 참 신기하죠? 희한하죠? 네. 여러분들 다 자본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여러분들 가지고 자본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돈을 쓸 뿐이에요. 자본에 대한 근본적인 이치를 모른다니까요. 그냥 쓰기만 써요.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어떤 유통 과정으로 나한테 와서 또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겨서 어느 쪽으로 흘러서 어떻게 없어지는지조차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늘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불편하겠지만 가장 불편하지.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보다 자본에 대한 얘기하면 여러분 더 불편해해요. 그래서 자본에 대해서는 아는 거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 돈의 액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돈의 액수가 어떻게 보면은 또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게 소통과 직결돼요. 제가 이렇게 보살님들 이렇게 보면 돈의 양 정도밖에 소통이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 소통의 그 이제 양으로 보면 적은 사람은 적다고 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은 그래도 조금 다채롭다고 봐야 되겠죠. 더 많은 사람은 자유롭다고 봐야 되겠죠. 똑같아요. 네. 여러분 마음을 조금 아는 거와 어느 정도 아는 거, 완전히 자유로운 거 다른 거듯이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 아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조금 알면 소통이 그것밖에 안 돼요. 네. 대충 알면 대충 소통돼요. 나를 정확하게 알면 소통이 자유로워요.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것도. 네. 그래서 내가 가진 마중물은 내가 가진 철학이에요. 네. 내가 가진 자본의 마중물은 그것이 나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마중물이에요. 네. 자기 자본을 모를 때는 그 마중물인지 아닌지조차도 몰라요. 그게 마중물인지 아닌지. 네. 그래서 철학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돈을 가지고 있어도 철학이 있는 사람과 철학이 없는 사람이 있죠. 네. 철학이 있는 사람은 그 마중물로 언제나 유통시켜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철학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돈을 유통시킬 수가 없어. 소통이 안 되거든. 막혀 있거든. 네. 그래서 그 마중물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지하수를 퍼올릴 수 있는가. 이게 철학이거든요. 예, 철학이 있을 때 그 조그마한 마중물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지하수를 퍼올릴 수 있고, 더 큰 마중물을 가지고 있어도 철학이 없으면 지하수를 퍼올릴 수가 없어요. 네. 유통시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공부하고 똑같아요. 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자기 인식 체계를 마중물로 쓴다면 어느 만큼의 지하수를 퍼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 철학은 자본 철학의 끝장판이에요. 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갖고 있는 철학이 결국은 자본을 생기게 해요. 철학이. 돈이 생겨야 철학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철학이 먼저 생겨야 자본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본이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듯이, 그림자가 먼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근데 어느 누구도 자기에 대한 철학,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네, 네.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공부하기도 어렵고 자본을 획득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자본주의에 살면서도. 네. 그래서 여러분 돈의 철학이 생기면은 자본이 그냥 들어와요. 의식의 사이즈만큼 들어오게 돼 있다고. 이건 진짜 또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내 마음이 먼저 바뀌면 없어도 행복하다는 걸 전혀 안 믿고 믿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런 공부는 별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다고 얘기하듯이, 제가 자본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똑같은 논리로 그렇게 여러분 논리를 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엔 진짜 낙타가 바늘 구멍 뚫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철학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소통이 되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소통 안 되는 사람 너무 복잡해요. 네. 숨이 턱턱 막혀요. 너무나 복잡해서. 네. 근데 소통이 되는 사람은 굉장히 단순해요. 간결해요. 네. 뭐든지 깨끗해요. 그리고 즐거워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이익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손해를 끼쳐요. 다른 사람. 괴로워요. 복잡해요. 네. 참 희한하죠. 네. 실타래 같이 풀어줘야 되는데 계속 꽂고만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것도 여러분 자본에 대한 것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이 공부를 할 때도 나를 객관적으로 보듯이 자본에 대해서 너무 밀착되어 있어요. 여러분 민낯을 잘 못 봐요. 이게 의식 수준이 먼저 넓어져야지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 자본이 유통되지 않고 고이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여러분 생각도 유통되지 않으면 썩게 돼 있어요. 네. 썩는 것이 고정관념이에요. 유통이 안 돼.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다. 그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부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이 없고 가볍고 단순한 사람은 계속 생각을 유통시키기 때문에 단순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것도 즐겁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유쾌한 거예요. 그래서 네. 유통되지 않는 건 다 썩어버려요. 네. 생각도 감정도 네. 자본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모든 거에서 자본에서도 생각에서도 감정에서도 아까 불안에서도 공포에서도 무소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무소유가 될 때는 전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무소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가질 수 있는 게 무소유예요. 네. 여러분은 일부를 가지고 그걸 다 가졌다고 하는데 전체를 가졌을 때는 저절로 무소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소통이 되는 사람은 자기만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사람들 보면은. 네, 그게 자기만의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언어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본에 대한 언어, 영적인 언어, 자기와의 대화의 언어 다 달라요.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가지고도 똥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의식 수준에 따라서 똥을 가지고도 경전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법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잘못 쓰게 되면 식용창에 빠지게 되고 식용창에서도 법을 쓰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남 탓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가난한 것도 사회 탓이 할 수 없고 국가 탓을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잘못 사는 것도 부모 탓을 할 수도 없고 나라 탓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오로지 자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 공포나 불안도 마찬가지요. 자본도 마찬가지요.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철학도 마찬가지라는 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